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브라질 축구를 2020년대 가장 대표하게 될 선수로 네이마르의 뒤를 이어 가장 화려한 드리블과 치명적인 결정력을 가진 브라질리언 레알 마드리드의 주공격원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이른바 찢는 모습으로 큰 경기에 강한 슈퍼크랙, 드리블뿐만 아니라 기회 창출, 수비 가담 등 다방면의 능력들이 매년 성장 중인 차기 발롱도르 후보 비니시우스입니다. 브라질 남동부의 해안 도시 산 곤살루는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이 급격히 몰려들었고 순식간에 리오데자네이루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아버지는 상파울루에서 일을 하다 이곳 산 곤살루에서 옮겨와 일을 하게 되었고 2000년 7월 12일 비니시우스를 낳게 됩니다. 브라질 남부의 해안 도시들이 그렇듯이 산 곤살루 또한 리오데자네이루에서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축구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부유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덕분에 비니시우스의 가족은 안정적이었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죠. 처음 비니시우스의 재능이 발견된 때는 6살 때 경기장 밖에선 수줍은 아이였지만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모든 걸 바꾸는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브라질의 명문구단 플라멩고는 브라질 전역에 120개 축구학교와 지회를 맺고 있었고 그중 비니시우스를 주목하게 됩니다. 빠른 드리블 능력과 가속도 부분에서 높은 인정을 받았고 특히 유추대회에서 상대팀의 마크를 간단히 벗겨내는 모습에 매료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바빴기 때문에 비니시우스는 플라멩고의 훈련장까지 삼촌과 함께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살 때까지 훈련장 근처로 이사오기 전까지 비니시우스가 이동한 거리만 따지면 1500km가 넘었을 정도. 처음엔 비니시우스의 어머니가 비니시우스를 데려다주고 4시간을 기다려 다시 고향 산 곤살루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항상 웃는 행복한 소년이었습니다. 축구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서 있었죠. 훌륭한 선수가 되고자 하는 꿈말입니다. 플라멩고 유스팀에 공식적으로 합류한 것은 10살 때였는데 첫 등록 때 비니시우스는 자신을 표현하라는 항목에 왼쪽 풀백으로 묘사했습니다. 당시 비니시우스가 가장 좋아하던 플라멩고 선수인 헤나투 아브레우가 공격형 미드필더였지만 때론 풀백으로도 뛰었기 때문입니다. 비니시우스가 유럽의 클럽들에게 관심을 받기 전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을 선호하는 라리가 클럽들은 이미 10대 초중반의 선수를 레이더망에 두고 있었고 맨유도 14살의 비니시우스를 스카우트로부터 영입 추천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맨유의 브라질 담당 스카우트는 그는 원석이다. 14살의 아이가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며 40건 이상의 개별 스카우트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맨유의 수뇌부는 고개를 가로쥐었습니다. 따라서 맨유가 아닌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비니시우스 영입전에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맨유가 이렇게 높은 추천에도 불구하고 영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건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 또한 맨유의 스카우트 호르헤 알라이트가 40번 이상이나 추천을 했지만 맨유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적의 합의에도 남미 선수는 18세 이후 이적이 가능하다는 이유라도 있었지 알폰소 데이비스는 호르헤의 첫 번째 추천 선수였기 때문에 아쉽게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2017년 브라질 내에 가장 권위 있는 유스 대회인 코파 상파울루에서 비니시우스는 모든 브라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플레이를 펼칩니다. 이때 20살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대회에서 비니시우스는 3살이나 어린 17살이었습니다. 때마침 플라멩고의 어린 유스 선수들이 대거 국가대표팀 성인팀에 합류하기 직전이었기에 비니시우스에게 선발 기회가 주어졌고 그는 첫 경기 교체로 들어가 2골을 장렬시킵니다. 이어 나시오날과의 경기에서 홀로 2골, 명문 크루제이로와의 경기에서도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그동안 비니시우스가 나이답지 않은 화려한 드리블에 사람들의 열광을 했다면 이 대회를 통해서 비니시우스의 결정력에 사람들은 극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플라멩고 유스팀 모든 연령별 팀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비니시우스는 조국 브라질의 부름을 받고 U17 남미 챔피언십 참가를 위해서 칠레로 향합니다. 비니시우스는 국제대회에서의 면모는 이미 U15 챔피언십에서 득점 2위에 올라 어느 정도 얼굴을 알린 상태였습니다. 스피드와 테크닉, 피지컬, 민첩성, 볼 키핑력, 동료들과의 연계 등이 나이대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았기 때문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아직 비니시우스는 플라멩고 1군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16살 유망주지만 바이아웃 금액은 376억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7월까지 그만큼 기량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레알은 17세에 불과한 비니시우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가족을 마드리드로 초청해 협상을 벌였고 또한 1군 출장 보장도 계약 사항에 포함시키며 결국 비니시우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스페인 언론들은 앞다퉈서 뉴 네이마르란 별칭을 붙여주며 그의 바이아웃 금액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5월달 비니시우스와 프로 계약을 합의했을 때 비니시우스가 성인팀에서 뛴 시간은 불과
17분이었습니다. 다들 여기에서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프로 무대에서 검증도 되지 않은 이 어린 10대 선수가 진짜 재능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의문점을 비니시우스는 남미 17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제대로 해결해줍니다. 2017년 남미 선수권 대회에서 2골을 넣으면서 브라질의 우승과 득점왕 최우수 선수를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17세 이하 대표팀에서만 22경기에서 19골을 터뜨린 비니시우스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미래란 소리를 듣습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가 32세라 비니시우스에게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있었죠. 드디어 플라멩고에서 1군 기회를 얻고 풀타임 시즌을 치른 첫해 그는 선발과 교체를 오가면서 4골을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 그의 화려한 스타일을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트릭을 남발하는 개인주의를 지적을 한 것이었죠. 따라서 팀워크에 대한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비니시우스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에멜레크 원정에서 엄청난 골을 터뜨리자 이런 비난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오히려 호날두와 비교되면서 플라멩고가 배출한 이 선수가 호날두의 후계자가 될 거란 기대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6월 플라멩고의 감독 노발은 플라멩고가 우승할 수 있도록 비니시우스에게 1년만 더 남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젠 레알로 떠나야 할 시간이었죠. 플라멩고는 이에 2위를 기록했지만 그 누구도 비니시우스를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브라질 무대에서 본 것 자체가 즐거웠고 축구 팬들도 매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18세의 나이에 레알 마드리드로 향하게 된 비니시우스는 무려 500억이란 이적료를 기록합니다. 가히 파격적인 이적료였죠. 2017년 5월에 데뷔해서 프로경기 70경기 만에 그는 정상급 선수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레알은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의 형과 삼촌의 거처를 마련해주며 어린 나이에 향수병을 앓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주었습니다. 브라질 선배인 카세미르 역시 비니시우스가 현지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벗고 나섰죠. 카세미르는 비니시우스가 플라멩고에서 임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전화와 메시지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레알의 감독이 로페테기 솔라리 감독 체제로 바뀌면서 점차 출전 시간을 늘렸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지단 감독의 지도까지 받으며 복잡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28경기에서 3골과 12도움을 기록. 기회를 잡는 것보다 경기력에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비니시우스가 드디어 브라질 성인 대표팀에 뽑힌 것은 2019년 8월 콜롬비아와의 친선을 앞두고 이름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포지션에 네이마르가 결정의 기량을 내뿜는 바람에 비니시우스는 벤치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알 클럽마저 아자르가 이적해오면서 왼쪽 윙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비니시우스는 어쩔 수 없이 오른쪽 윙으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른발잡이지만 왼쪽으로 나서는 걸 더 선호했음에도 말이죠. 두 번째 시즌 레알 내에서 비니시우스의 입지가 그리 넓지 않은 상황 속이었지만 여전히 구단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으로 구단은 생각을 합니다. 에당 아자르가 극도의 부진으로 팀에서 외면을 당하자 비니시우스가 이 자리를 치고 나왔고 득점이나 골은 적었지만 엘클라시코전에서 21세기 최연소 득점을 기록하는 등 임팩트 있는 모습으로 레알 2월의 선수로 선정이 됩니다. 레알은 라리가에서 우승컵을 품에 안았지만 챔스 빅 이어를 놓치면서 선수단 물갈이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당장 가레스 베일과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어떻게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웁니다. 크게 도움되지 않았던 루카 요비치도 한 시즌 만에 처분 대상이었죠. 비니시우스도 3골에 그쳤고 챔스에선 벤치를 지켰기에 아쉬움은 컸습니다. 그러나 2000-2001 시즌은 비니시우스에게 레알 유니폼을 입은 이후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에당 아자르, 루카 요비치가 모두 실패한 마당에 벤제마와 함께 공격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부상 없이 활약하며 레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722분을 뛰면서 레알 선수 중 10번째로 많은 출전 기록을 세웁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출전 시간이 50%나 증가한 것이었죠. 라리가 2등과 챔스 4강, 무관에 그친 레알이어도 비니시우스를 8기보다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곧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2021-22 시즌 레알의 챔스 14번째 우승에 결정적인 영웅이 된 것입니다. 비니시우스는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과의 결승에서 1대0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을 넣는 등 챔스 13경기에서 4골, 6도움의 활약을 펼칩니다. 52경기에서 22골, 16도움이란 어마무시한 활약을 펼치면서 레알의 차세대 핵심 선수임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비니시우스가 얼마나 부상 없이 꾸준한 활약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시즌 말미에 발목 인대 파열로 2개월 아웃된 것만 빼면 철강왕급으로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상 병동이 돼버린 아자르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오랜 기다림을 지나서 마침내 월드클래스로 도약한 비니시우스를 위해서 레알은 메가톤급 재계약을 준비합니다. 겨우 21살에 불과한 비니시우스에게 2026년까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남아달라
재계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2022년 발롱도르 8위의 이름을 올린 비니시우스는 2022-23 시즌 더욱더 크게 날아올랐습니다. 라리가 최다 드리블 성공 횟수와 리그 전체 8위에 해당하는 기회 창출로 한 단계 더 스텝업했고, 전반기에만 리그 17경기에서 10골과 5도움, 챔피언스리그 6경기에서 2골과 4도움, 그야말로 쿠르투아, 벤제마와 함께 레알의 3대 신이 되었습니다. 한때 세모발이란 비판이 있었지만 이젠 비니시우스는 리버풀 킬러 혹은 세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미를 대표하는 4세대 드리블러로 수많은 견제를 당하는 가장 위협적인 윙어가 되었죠. 비닐신 비니시우스는 아직 만 22살에 불과합니다. 음바페와 홀란드 대전으로 떠들썩하지만 비니시우스도 이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23년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른 축구선수로 엄청난 드리블 능력과 파괴적인 양발 킥력의 소유자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